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고민들과 생각이 많아가지고 좀 정리하느라 바빴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서너 분씩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식 채널을 운영하다가 뜬금없이 웬 아이 영어 교육 프로젝트라고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치동 캐슬이라는 수학 원장님이 계신데 유튜버시고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분께서 2019년도에 학부모 대상으로 유튜버 교육을 해주셨어요. 원래는 제가 아이들 교육 관련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애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뭘로 시작을 해볼까, 난 뭘 할 수 있나 막 고민을 하다가 주식 채널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아주 열심히는 아니지만 제 상황 되는 대로 근근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1만 구독자도 돌파하게 되었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유튜버의 길은 아무래도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교사를 그만두면서부터는 계속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제가 또 따로 직업이 있는 건 아니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주식창을 자꾸 보게 되고 매매가 잦아지고, 그게 너무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고 뭔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나도 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고요. 또 애들이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뭘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엄마가 뭐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주식 보고 이러는 거는 애들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엄마가 핸드폰으로 그냥 터치만 해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힘들게 노동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고, 그동안 제가 그 주식이랑 이제 애들 교육 쪽으로 많이 상담도 하고 노하우도 다 이제 나눠드리면서 보람을 제가 크게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주식도 그렇지만 저는 특히 애들 영어 교육에 너무 도움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더라고요. 교사 커뮤니티와 온라인에 썼던 글, 그리고 제 지인들, 동네 엄마들, 또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고 영어 노출을 시작해서 엄마표랑 아이랑 즐겁게 영어를 하고 있고, 또 영유 나온 애들하고 비교해서도 실력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제 덕분에 수천만 원 아꼈다는 분도 계셨고요. 작년에 이제 제 지인들하고 동네 엄마들이 우리 애들 이제 수능 문제 풀고 이러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학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에 좀 이게 도와주고 계속 조언해주고 했는데, 일단 이제 학원을 끊고 아이가 너무 행복해한다. 숙제하느라 못 보고 또 안 봤던 그런 영어책을 읽게 되었다.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갖고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사례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느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또는 인터넷 상에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 사례를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놈의 영어가 뭔지, 아니 왜 우리나라 아이들은 유독 유아기 때부터 그렇게 영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초등 때 영어를 끝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제 난무하면서 학원에서는 순진한 엄마들에게 불안감을 자꾸 조성하고 또 옆 아이랑 계속 비교를 하게 하고, 우리 아이는 지나친 경쟁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과한 숙제 매일 치이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이제 영어라면 완전 질색을 해버려서 학을 때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유아기 때부터 영어 때문에 엄마는 수천만 원씩 또 수만 시간씩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결국에는 돈도 잃고 또 실력은 엄마의 기대 이하이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보통 이제 소수의 잘된 케이스만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제가 많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피해자와 실패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였고, 어떤 사례들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정신적으로까지 피폐해져서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인과 다르게 아이들은 두뇌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한국말 잘하고 한글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영어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엄마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영어 잘할 수 있고요. 다만 시간이 걸리고 꾸준하게 해야 되고 지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중심을 잘 지키고 아이를 믿어주시고 길게 가셔야지 아이도 즐겁게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패하는 경우는 키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막 강제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 학원 가 저 학원 가 막 이런 식으로 애를 끌고 다니면은요, 그게 지금 뭐 당장 착한 아이는 하는 척 하겠죠. 엄마가 뭐 책 이거 보라고 하면 보는 척 하고 공부하는 척 하고 영상 보는 척 하겠죠. 하지만 그게 억지로 하는 거는 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애가 어려운 단어 외우고 시험 준비해서 레벨 올리고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만 길게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통해서 잘하는 애도 있죠, 소수가. 하지만 대다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애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 수학 공부만 하느라 책을 안 읽어서 중학교 학생들의 문해력, 독해력이 형편없어서 교과서조차 읽고 나서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는 국어가 문제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국어학원 막 다니고 그러죠. 제가 어제 만난 친구 가족이 블록체인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창업을 하셨고 완전 대박이 났어요. 네이버 투자도 받았고 지금 지분 가치만 해도 막 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컸는지 저는 그 성장 과정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렸을 때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놀러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이가 원하는 코딩 같은 거 배우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창업 동아리를 들어서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어플도 만들어보고 데이트 어플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잘 돼서 팔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고 하다가 결국엔 대박이 난 건데,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만약에 대치동에서 자랐으면 절대 성공을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어 수학을 그렇게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줬대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분처럼 다 대박이 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영어 수학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좋은 학벌이 아예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사회는 이미 바뀌었어요. 바뀐 지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안 바뀐 거는 엄마 아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공부하고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달리는 게 무엇을 위해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아주 명문대를 가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좋은 대학 가면 뭐 나쁠 건 없겠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영어는 나처럼 죽은 영어가 아닌 진짜 실제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그 도구로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영어를 하기를 저는 바랬어요. 많은 부모님들도 사실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해외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글로벌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하지만 영어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한국에서 재테크를 한다고 해도 많은 서학 개미들이 이제 한 번 더 이제 걸러진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미국 주식 관련 정보를 접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뉴욕 주민님처럼 영어를 잘해서 뭐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바로바로 읽고 써먹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만들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로 접한다? 한국식으로 단어를 외우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시작하면 지금 우리들 어른처럼 저처럼 평생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들기는 싫더라고요. 결국에는 가다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한 학습이 아닌 영어가 몸에 습득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정말 아이의 흥미를 꺾는 과도한 학습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어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필요한 영어도 잘하게 돼요. 훨씬 더 쉽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학원에서는 물론 내신 때문에 한국식 영어가 필요하다, 한국식 영어 문법 따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학교 시험 위한 공부나 단어, 문법을 따로 목적에 맞게 한국식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공부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영어를 진짜 잘하게 되면 문법도 그렇고 단어의 수준도 그렇고 다 따라오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사고력, 추리력, 뭐 유추하는 능력 등도 많이 길러지고요. 이렇게 되면 시험용 공부를 하게 돼도 훨씬 효율이 붙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들의 걱정은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조급하십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끄덕끄덕 맞아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내 아이한테는 잘 적용을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몰라서 너무 흔들리세요. 이제 옆에서 아니야, 이 방향이 맞아,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매일같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와 그런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끼리 단합을 해서 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커뮤니티가 꼭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요. 이 길로 가서 저는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낀 돈으로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도 1대1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다 너무 비슷하세요. 보통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조급하신 게 크고, 요즘 또 정보가 많고 공부를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는 거는 다 조금씩 사놓으신 거예요. 계좌 상담하다 보면 어쩜 다 이렇게 좀 비슷하신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목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장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거는 좋은 종목을 그래도 대부분 많이 사놓으셨어요. 이것들을 잘 모아가면 되겠다 싶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종목 선택은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더 모아갈 생각으로 샀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사놓으면 바로 오르겠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건지, 한 번에 그냥 이것들을 다 사놓고 막상 조정장이 됐을 때는 이제 현금이 없어서 더 사지를 못하고 이제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데,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강조를 드리는 내용인데 정작 실행을 잘 못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반강제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이제 매달 남는 돈이 예비가 되어 있고 언제라도 이제 투입이 가능한 돈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돈이 항상 이렇게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달 이제 아이들 사교육을 좀 줄이면 그거를 그 남은 돈으로 강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강제 분할 매수, 강제 장투를 하면 잘못된 투자 습관도 고치고 이 부분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같이 할 거고요. 저도 후회가 되는 게 애들 학원비를 그동안 아낀 걸 생각해 봤더니 영어만, 초등 영어 학원비만
해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제가 아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도 따로 모으지 않았어요. 만약 이걸 따로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장기 투자를 했으면은 굉장히 그 금액이 의미 있는 큰 돈이 되었을 텐데, 저도 이거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매달 분할해서 저도 사고, 그걸 커뮤니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리고, 회원님들도 인증을 하게 할 겁니다. 매달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다 제가 엄청나게 고민해서 나온 프로젝트고요. 다음 주까지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의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처음 계획은 좀 진짜 소규모로 해서 오픈 모임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이 좀 많고, 지금 오프라인 모임을 또 막 몇십 명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오프 모임 대신에 약간 온라인에 더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 영어 교육과 주식 투자를 좀 더 약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주식 유튜브를 뭐 아예 아이들 교육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식 이야기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자주 업로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채널을 아예 바꾸는 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